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우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무연고 사망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쪽 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서와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수반 사항은 장례 비용 연 3,200만 원, 특수 청소 비용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4조 지원 대상으로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5조 지원 내용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현금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장례 절차에 필요한 물품 등과 안치료, 운구 비용, 화장 비용 등이 있고 임차 계획을 맺은 무연고 사망자가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되는 특수 청소 비용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2항 제3호에 따른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특수 청소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수 청소 업체에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업무 대행, 점검, 환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허우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 연으로 따지면 무연고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예, 보통 평균적으로 연 18명.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고독사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이제 일단 고독사나 이런 거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실 거예요? 꼭 없다가 꼭 얘기하면 나오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무연고 사망자들 이렇게 지원해서 장례 치렀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 아까 이게 이제 가족들이 그 절차를 회피해서 무연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서 장례라든지 본인들이 할 거는 안 하고 혹시라도 이분이 사시던 곳에 그 월세금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전세라든지 월세 내지는 나머지들
지원되던 것들 이런 통장 이분들이 무연고를 할 때 그럼 가족이 모든 그 뭐라 그러죠? 그 상속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줄 거는 받아갈 건 다 받아가고 이 장례 절차만 안 하는 경우로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 주십니까? 무연고로 처리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있는 남아있는 잔류, 자산 아니 글쎄요, 자손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기 안 하겠다. 이걸 안 받아가는 경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예 무연고라 네네.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아니 제가 한번 그 경우를 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예. 사망에 관한 그런 사항만 저희가 사망을 했으면 이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뭐 재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그래서 그 예. 부분도 할수 있는 사항이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얘가 그 신라 아파트 그 신라 아파트에서 이제 사망됐습니다.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발견을 한 거죠. 이틀 만에 발견해서 다 대책을 세우고 다 처리를 해드렸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형한테 있는 그 오토바이도 저기 자기네가 이거 팔아서 가져간다 하고 또 이제 그 한마디로 그 임대보증금 그것까지 빼가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임대보증금 자체는 그 형이 했던 게 아니고 체험식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권한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책임질 건 안 지고 받아갈 건 다 받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아까 저기 뭐 자녀가 있어도 뭐 처리하기를 회피하고 이런다면 자녀가 있을 때 회피했다면 한마디로 모든 그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거는 받아가겠다 하면은 구상금 청구해서 도로 받든가 이런 방법도 나와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악용돼서 바로 이제 우리 고인을 이렇게 다 해드려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 사람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뒤에 가서 다 돈은 있는데 그 돈은 다 받아가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라든지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은 받아가고 이것만 처리하는 부분만 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이제 재산이 남겨져 있는데 무연고 판명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걸 처리해주고 그 비용에서 뭐 감하든가 뭐 이런 규정이 없어요? 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별도 규정은 없고 이제 실제 이제 무연고자가 발생해서 처리한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그 유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그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이제 그 법원에 가고 재산관리 후견인에 가고 지정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인수 거부 기피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까 부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신 처리만 먼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단순하게 때문에 시신 처리만 예, 하고 먼저 그 비용에 대한 저기는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요. 예, 우리 네, 조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안성시 화장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게 별도로 있잖아요. 이게 지원받는 분들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5조 3항 보시면은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뭐 국가나 정부나 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또 별도로 있을까요? 어떤 거를 말하는지를 모르겠네. 부족액을 지원을
예, 여기서 지원 금액은 그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해 갖고 그 1인당 16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이 다 똑같이 31개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금액이 이제 화장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 이제 그 적은 경우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만 원이 지원이 경기도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예, 예. 그쵸. 화장금이 160만 원 넘는 경우는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제6조 보시면은 특수 청소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 전부랑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는 겁니까, 이게? 아,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이제 그 임차 거주해 갖고 사망했을 경우에 이제 그 남의 집에 이제 임차해서 한 거니까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이런 혈흔 냄새 제거 이런 청소 비용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전부하고 일부라는 사실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게 예산 집행할 때 이게 업체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을 하는 거죠? 안성시에서.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업체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그 예산 범위 줄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또는 일부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화장하는 것도 업체 지원을 하는 건가요? 바로? 화장은 업체가 아니고요. 저기 장례식장, 말씀- 장례식장. 이 비용은 전부 다 그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례 그 시행 업체, 장례 업체. 업체에다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10조 환수가 있습니다. 제10조 환수에 보시면요. 장례를 실시한 곳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가 있는데도 누가 있는데도 그 시신을 자기네가 인계하지 않고 인수하지 않고 이 처리를 다 해달라라고 했다면 사실은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처리할 수 있는 전세금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에 금액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그 처분할 그 재산 이런 것들이 일부 있다면은 이것은 전혀 없는데 했다라고 보여지니까 요 부분에 조금 더 명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환수에 1항, 2항이 있으니까 3항을 하나 더 해서 뭐 그 처리 비용이 재산상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것으로 상계한다. 이렇게 그 부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서 제가 예. 말씀드리면 거기 네네. 이제 신청자, 장례 수행자 등이 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연고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부분 이제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신청은 이게 장례식장 업체에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뭐 어떤 수위라든가 이런 거 비용을 뭐 더 이렇게 거짓으로 뭐 과다 청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환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은 거라 그 개인한테 연고자한테서 한다는 그런 거는 해당이 없는 걸로 있습니다. 예. 예, 사망했을 경우에. 예. 네. 그렇다면은 아까 그 거짓은 대부분 이제 장례식장에서 계속 처리가 안 되니까 연락이 왔을 때 해주시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면 사망을 추가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처리 비용 절차를 다 했는데 왜냐면 그건 즉시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갖고 있는 게 얼마가 됐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선 먼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선 처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남는 그 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금품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상계 처리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환수에 들어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가져간다 치더라도 그 금액을 자손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 간에 그 남아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징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은 좀 그 관련돼서요. 이게 이제 무연고라고 판정받는 거를 누가 하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죠? 아니에요? 누가 하죠? 네네. 팀장님. 연락이 안 되니까. 예. 팀장님. 네, 노인시설 관리팀장 이분입니다. 네. 우선은 이 무연고 사망자 네. 장례를 취지하는 자체는 14일 이내에 빠른 시일 안에 존엄한 장례식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접수 받으면은 신고 들어오면은 연고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연고자들한테 시신 거부 인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답변이 없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은 그에 맞춰서 저희가 공영 장례식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봉안시설에서 연대 5년 동안 안치합니다. 안치하고 신문 공고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류 금품이나 재산이 있을 때 구상권 청구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무연고 사망 시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 절차에 따라서 저희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상속 재산 관리 선임 청구를 법원에 합니다. 하고 받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청구하기까지도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청구하기까지도 힘듭니다.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민법상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악용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 거네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여기다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이제 우선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네, 되기 이게 그게 때문에, 목적이니까. 네, 급선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기 때문에 예, 조례가 예. 그래서 정통우 비장님,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지원 내용 다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결정이 있습니다. 그럼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에 이것을 신청할 때는 이분의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제 법에 확인은 해야겠죠. 법리 검토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지금 그러니까 나의 책임은 하지 않고 내가 받을 거는 다 가져가는 제가 한 건만 본 게 아닙니다. 아까 예만 들어드린 거고요. 이거를 수차 그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안은 좀 필요한데 일단은 이 법의 취지는 시신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는 별도로 저는 개정안을 통해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조례안 심사하는 데는 일단은 이 목적에 맞게 이거는 좀 처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2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제 3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호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4조, 제5조는 법령 정비사항이며 제9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고조문 대비표는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6조 등을 발췌하였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